네, 오늘의 팁. 오픈소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IT 기업들의 최근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어떤 의미인지 알아봅니다. 함재경 그리고 최원영 이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픈소스라는 말 자체가 말이죠. 굉장히 생소할 수가 있어요. 네. 어떤 개념인지부터 이야기를 좀 할까요? 소프트웨어를 구성하고 있는 소스 코드를 대중한테 다 공개하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소스 코드가 네. 하면 메일 프로그램을 하나 짠다고 그러면 거기에는 그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언어를 짜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다 공개한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예. 다 오픈한다는 것입니다. 네. 특히나 인터넷상에 오픈을 하기 때문에 예. 사용은 물론이거니와 개발하고 예. 변경하고 하는 것까지 전부 다 가능한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리눅스 이런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이게 다뭐 오픈돼 있다, 다 공개하고 다 같이 참여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차이가 있습니까? 기존에는 운영 체제들이 소스가 공개가 안 되어 있었어요. 네. 리눅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그 리눅스 토발즈라는 예. 개발자가 근데 그 소스를 공개되어 있는 버전을 만들어 보겠다 예. 는 거죠. 네. 왜냐하면 소스가 공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운영 체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학생들이 배울 수 없었다는 거죠. 예.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자기는 그런 운영 체제를 만들어서 공개를 해보겠다고 해서 이제 공개를 하게 예. 돼서 이제 리눅스라는 OS가 공개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를 요리에 비유하자면 레시피를 공개하는 것과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명한 셰프가 갖고 있는 레시피를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자기가 마음대로 만들어도 보고 또 다르게 좀 변형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다시 발견된 것들을 다시 인터넷에서 공개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이제 제가 만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애시당초 처음부터 이걸 공개하겠다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을 것이고 네. 나는 이거 절대 공개하지 않고 나만 갖고 가겠다라는 게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셨던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보면 예. 특정 기업이나 조직에서 만들어서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지고 대중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처음부터 공개하는 길로 가겠다 하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 지성에 의해서 모두가 다 공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윈도우라는 프로그램은 상용 소프트웨어 이렇게 부릅니까? 네, 그렇습니다. 동영상을 보는 프로그램들 네. 이런 것들 같은 경우 보면 무료가 많아요. 대중을 좀 많이 예. 끌어들여서 다른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 수 있는데 그 무료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소스 코드는 공개 안 합니다. 무료이긴 하지만 그런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처음부터 이걸 공개하자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소프트웨어를 누군가 그것을 보유하고 자기가 소유물로 갖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것은 지적 자산을 공유하는 개념이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러면 좀 우리가 좀 사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전략을 세우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까? 우선 가장 대표적인 걸로 페이스북 같은 회사는 예. 처음부터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회사가 설립이 되고 그걸 기반으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 왔고요. 페이스북이 자체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페이스북이라는 그 예. 서비스 페이지는 자기들 만들었어요. 예, 자기가 만들었지만 네. 그 페이지를 이루는 기술들은 오픈소스 기술로 만들게 돼요.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잘 아시는 스마트폰의 아주 예. 터줏대감인 구글의 구글. 안드로이드가 아주 대표적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죠. 리눅스는 다양한 하드웨어를 지원하는데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모바일 기기에 운영될 수 있는 그런 OS로서 쉽게 변화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전 세계 스마트폰의 한 3분의 2가 다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에서 돌아가는 모바일이잖아요. 네. 전부 오픈소스를 쓰고 있다는 얘기네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요즘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는 스마트 TV. 스마트 TV. 예. 스마트 TV도 대부분의 그 TV 제조사들이 오픈 소스 기반의 운영 체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이게 돌아가려면 운영 체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 네. 그 외에 뭐 통신이나 뭐 증권 우리가 매일 쓰는 거 네. 이쪽에도 다른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면서요? 예로 전 세계 주식 거래량의 50% 이상이 예.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기반에서 그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그 전자정보. 예, 저희가 전자정보. 무슨 어디 가서 인터넷에서 증명을 받는다든지 예. 뭐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 전자정보의 기반도 오픈소스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가지고 한마디로 엄청나게 성공한 그런 사례들
네. 그건 또 어떤 거 있습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글이 아주 예.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국내 많은 그 포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도 네. 뒤에 가보면 오픈 소스를 적극적으로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탈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브라우저를 쓰죠. 예. 브라우저 접속하는 것이 웹서버라는 곳입니다. 예, 예. 그 웹서버가 이제 이런 오픈소스 기반의 리눅스 서버들이 되게 많이 포진되어 있는 예, 거죠. 예, 예. 전자우편을 많이 쓰는데 그 메일도 실제로는 거의 70% 정도가 이런 오픈소스 기반의 메일 시스템들을 활용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최근에 뭐 360도 영상 이런 것들 보는 네. 거 이런 것들도 그 뒤에 기반은 오픈 소스. 오픈 소스다. 그러면 이런 오픈 소스를 만드는 회사들은요, 뭘로 돈 법니까? 이렇게 다 퍼주고 있는데? 오픈 소스의 기본 개념은 본인이 직접 만들고 고치고 하는 게 기본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사용하다 보면 좀 아쉬운 점들도 있고 전문성이 떨어지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예를 들면 레시피가 다 오픈돼 있어도 예. 유명한 셰프가 와서 살짝 요리를 해줬을 때와 내가 했을 때는 굉장히 맛의 차이가 나고 그건 참 어려운 거거든요. 예, 예. 그럴 때는 이걸 전문적으로 지원해주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 전문성을 가지고 그 필요하신 분들을 찾아가서 지원을 해드리고 원활한 사용을 도와드리고 있고 예. 그거에 필요한 비용을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무슨 라면을 하나 만들었다고 쳐요. 그럼 이 레시피를 제가 이제 공개를 하는 거예요. 네. 이를테면 저 라면을 그렇죠. 그 요리를 해주는 회사들이 또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제일 처음 만들어서 원래 저는 뭐가 남습니까 그러면? 예전에 이제 이경주 씨가 네. 예, 어떤 라면을 만들었어요. 아, 그렇죠. 예, 아이디어로 만든 거죠. 네. 근데 그 아이디어를 어떤 회사가 샀습니다. 예. 그 개발자의 어떤 능력을 예, 산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제가 안 좋은 생각을 만약에 가졌다고 쳐요. 네. 안 좋은 뭔가 코드를 심어서 오픈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소수의 어떤 개발자에 의해서 운영이 되거나 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은 예. 실제로 이제 그 코드의 어떤 뭐 성숙도나 이런 것들을 누가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위험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은 많은 개발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위주로 네. 배포하는 네. 그런 기업들이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사실 철학적으로 오픈소스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협업을 해서 예.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가자는 그 취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두 사람이 어떤 뛰어난 해커가 뭐 구멍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집단 지성이네요. 집단 지성. 네. 자, 이런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그러니까 뭐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래도 보면 또 나라별로 약간의 경쟁력은 차이가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의 수준 어떻습니까?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특유한 그 커뮤니티를 형성을 하고 그렇죠, 있어갖고 커뮤니티. 그 커뮤니티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예. 기여를 하고 제공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근데 한국에 계신 여러 개발자분들께서 거기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 한국의 IT에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정부에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시면 그 기본 실력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예. 곧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오픈 소스를 활용한 뭐 서비스나 뭐 기술들 이후에도 계속 더 많아지겠죠? 네, 계속 많아질 거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한 오픈 소스라는 게 소개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한 10몇 년 동안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서 요즘은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수가 전 세계 한 140만 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는 자동으로 도태되는 프로젝트들도 있고요. 굉장히 성공을 해가지고 그 산업 현장에 예. 굉장히 적극적으로 소개되는 프로젝트들도 있고 그 정도로 지금은 전반적인 IT 산업 전체를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IT 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이죠. 저 같은 그냥 아무것도 잘 모르는 사람도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4차 산업혁명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만이 소유하고 나만이 갖고 그런 것보다도 더 나누면서 빈 곳을 더 채워주고 한두 명의 천재들이 이끄는 것보다도 수만 명, 수십만 명의 범생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가는 새로운 산업화로 가는 이제 길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4차 산업혁명도 결국은
니 혼자서 해봐야 될 건 없다. 이런 개념이 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IT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트렌드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어려운 이야기 재밌게 얘기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